현재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있었던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셀, 모듈, 팩으로 구성됩니다. 수많은 배터리 셀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듈 그리고 팩의 형태를 거쳐 전기차에 탑재합니다. 순수 전기차로 알려진 BMW i3의 배터리를 예로 들자면 i3에는 총 96개의 배터리 셀이 탑재됩니다. 셀 12개를 하나의 모듈로 묶고 8개의 모듈을 묶어 하나의 팩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배터리의 기본이 되는 셀은 자동차 내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위 부피당 높은 용량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일반 모바일 기기용 배터리에 비해 훨씬 긴 수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행 중에 전달되는 충격을 견디고 저고온에서도 괜찮은 내구성과 안전성을 지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전기자동차에 사용하기 적합한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타 소재 배터리는 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는 구성 요소인 양극, 음극, 전해질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음극재는 흑연을 쓰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문제는 전해질과 양극재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리튬 금속 산화물을 쓰는데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가장 우수한 양극재로 오늘날 모바일 전자기기에 쓰이는 배터리에 대부분 쓰입니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코발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작동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양극재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으로 왼쪽 양극의 녹색 알갱이가 코발트 원자이고 파란 알갱이가 산소 원자입니다. 기기를 사용할 때 즉 방전될 때는 음극의 전자와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충전은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줘 반대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리튬은 양이온의 형태로 전해질을 통해 음극과 양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충전과 방전을 반복합니다. 이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C6는 흑연의 육각형 고리를 이루는 탄소 원자 6개를 의미합니다. 즉 충전을 하면 음극에서 탄소 분자 6개의 리튬이 하나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방전이 됐을 때 양극에서는 리튬과 코발트가 1대1 상태입니다. 그런데 리튬은 원자량이 7에 불과한 반면 코발트는 59나 되기 때문에 무게로 따지면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리튬보다 코발트가 8배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게 리튬이온이므로 이름은 리튬이온 배터리라 부릅니다. 한편 전기차용 배터리에는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혼합 금속 산화물을 양극재로 사용하는데 즉 코발트에 니켈, 알루미늄, 망간을 적당한 비율로 조합한 형태입니다. 테슬라가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이 양극재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무게로 따지면 여전히 코발트가 많이 들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리튬 1에 코발트 1.28입니다. 여기서 코발트가 배터리 안전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핵심 원료인데 코발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발트는 니켈을 얻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데 양으로 따지면 니켈이 5%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니켈을 뽑아내지 않으면 코발트 생산도 중단됩니다. 두 번째는 다수가 콩고에서 생산되는데 콩고에서 캐낸 코발트 대다수가 중국으로 넘어가 정제된다는 게 불안 요소이고 세 번째는 콩고에서 코발트 물량의 60% 이상을 생산하기에 시장 독점 더하기 공급을 위해 아동 노동 착취가 자주 일어난다 하여 분쟁 광물로 지정되었다는 것. 네 번째는 희귀 광물로 높은 가격이 있습니다. 위 이유로 인해 코발트는 핵심 원료지만 코발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코발트 비중을 낮추거나 다른 원료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별 배터리 타입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파우치형과 각형, 원통형이 있는데 각각의 사진은 다음과 같고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메이커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원통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AA형 배터리와 비슷한 크기로 이를 여러 개 합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S 기준 원통형 배터리 2700, 18650을 사용했고 과거 파나소닉이 독점 공급했지만 현재는 파나소닉, LG화학, CATL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모델 S 기준 한 개의 모듈은 원통형 셀 444개로 구성되고 총 16개의 모듈로 7104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디 이트론의 배터리인데 파우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해를 해보면 12개의 파우치 셀이 가로로 배치되어 하나의 모듈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총 24개의 모듈로 288개의 셀을 갖는 배터리 팩입니다. 배터리 형식에 따른 특성을 보자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가 났던 커나 전기차에는 LG화학의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외부 물리적 충격의 약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내연기관 코나보다 차고를 높여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 배터리를 철판으로 둘러놓는 솔루션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주 원인으로 뽑힌 게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었는데,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 남경 공장에서 초기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 음극탭 접힘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KATRI에서 수거한 고전압 배터리 정밀 조사를 통해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했는데, 배터리셀 내부 열폭주 실험에서 발생한 화재 영상이 실제 코나 예비 화재 영상과 유사한 것이 확인됐고, 또한 최근 대구 화재 차량을 조사한 결과 3번 팩 좌측의 배터리셀에서 발생했고, 내부 양극 탭의 일부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확인했다 합니다. 두 번째는 리콜로 수거된 불량 고전압 배터리를 분해해 정밀 조사를 했는데, 셀 내부 정렬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발견했고, 이는 화재 재현 실험 중이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코나 리콜에 대해 현대차와 LG화학의 가실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LG화학이 실수 아니냐, 배터리 문제였네 라는 의견으로 쏠렸는데, 우리는 더 많은 이유가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세 번째인데, 중국 남경 공장에서 초기에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을 배터리 교체하였으나 화재가 계속 발생하였고, 리콜 대상이 아니었던 차량도 화재가 발생하여 첫 번째 이유만으로 단정짓기 애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사 결과로 나온 게, 모든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이 있어서 빨리 충전시키기 위해 또는 안정적으로 충전시키기 위해 전격 전압이 있고, 그에 맞는 로직을 제공해야 하는데, 코나 예비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시 BMS 충전맵 로직이 LG에서 권장하는 로직과는 잘못되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에 자발적 리콜 시 원인으로 제공된 배터리 셀 분리막 손상이 있는 배터리 셀로 화재 재현 실험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 이유들로 한 회사에서 모든 과실을 안고 가는 게 아닌 리콜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얼만큼 나눠낼 것인지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을 이유로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한국 배터리 회사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중국의 각형 배터리 회사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삼성 SDI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